내 꿈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곧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말이 자랑스러워지는 세상, 땀의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쾌한 노동 전문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미자입니다. 저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자라기는 경북 상주 아주 산 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는 겨울에는 지게 지고 나무해서 땔감을 해와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방학 때는 또 담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담배 농사 짓고 또 고추 따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학교에 가면 집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어머니가 호롱불 들고 찾으러 오고 이랬던 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집에를 안 가니까. 지게 지고 이제 나무 해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산등성이에 묘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에다 이렇게 지게를 받쳐놓고 이렇게 앉아서 상상의 나를 펴는 거죠.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 소공녀가 돼보기도 하고 또 링컨 이인전을 읽고 내가 멋진 변호사가 되보는 꿈도 꾸고 또 집에 달력에 붙어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국회의원 꿈도 한번 꿔보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자라와서 결국은 이제 20대 국회에 등원을 했죠. 꿈이 이루어진 거죠. 아마도 20살, 21살 그때만 해도 현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사무관리직이냐 생산직이냐 또 생산직 중에서도 기능직이냐 그냥 일반 입사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옛날 말로는 뭐 공순이 공돌이라 그랬죠. 지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차별이 너무 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차별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거제도에 있는 우리 자회사의 파견을 가면서부터 그때 당시로는 참 보기 힘들었던 노동법 해설책이 구석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읽으면서 노동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권리조차도 목소리조차도 내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았구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던 끝에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이제 27년 동안 하면서 이제 구선을 했다는 게 사실 좀 힘들죠. 힘든데 모든 조합원들 보면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한테는 일단 사랑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경청을 많이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조합원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았던 건 전문성이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정신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말로 조합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몸을 안 사리고 일을 했던 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믿어주고 지지해 주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영향이 크죠. 저희 어머니가 사남매를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진짜 사남매를 위해서 헌신해서 키우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암 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돈을 도둑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 우유 배달한 돈으로 이제 어머니 약값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세상 이래서 되겠는가. 어? 돈이 없는 사람은 약도 굉장히 암 치료하는 약은 본인이 가서 사서 갖다 줘야 병원에서 치료를 해줬던 그런 시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맥없이 죽는구나. 세상 이래서 되겠는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10만 명들 이상 막 모여서 투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걸 이제 알았지요. 법을 만들 수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권으로 들어가자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대한민국의 상위 10%보다 나머지 90%에서 일하고 싶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월 급여가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47% 이상 된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물론 상향 평준화 하자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급박하게 상향 평준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중량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수도 촉진되고 또 그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서로 좀 세상이 조금 더 중산층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문제. 장애인 고용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 지금 뭐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데 또 정축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문제. 지금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빈곤율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데 그래서 노인들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을 둬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런 일들을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같이 누리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 전 나만의 철학, 정치적인 철학일 수도 있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마음속 깊이 갖고 가는 얘기고 항상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게 되면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